129회 경영인사이드 라이브의 일단 오늘 오프닝 시사 경영의 주제는 이거 누군가 얘기한 거죠, 그죠? 예, 뭉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던. 근데 얘기하고 그분은 본인이 도망갔어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지난주에 뭐 원래 다른 이슈였는데 갑자기 이슈가 막 일이 뻥뻥 터지면서. 예.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북한이 총을, 뭐, 로켓을 쏘고, 뭐, 폭탄을 쏘아도 우리가 눈 하나 꿈쩍을 안 하는데, 카카오톡 하나 멈췄다고 세상이 난리가 났었어요. 손해본 사람도 많았고요. 저는 오늘 조금 뭐, 카카오톡이 뭘 잘못됐다, 잘했다를 떠나서, 우리가 왜 그 시간에 10시간 동안 힘들어야 되나. 그죠? 주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인데 이게 너무 뭉쳐 있었다는 거죠. 가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800만? 예. 10시간이니까 그 시간으로 환산하면 어마무지한 시간이죠. 또 하나는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이 많이 뭉쳐 있었던 겁니다. 흩어지면 죽는 줄 알고. 예. 결국 그 결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죠? 이 카카오톡이 멈추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손해를 많이 입었고요. 또 하나는 손해배상도 지금 소송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10시간이라는 시간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얘기를 오늘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카카오톡이 딱 멈춰서 혹시 좀 이렇게 손해보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셨는지 예, 한번 묻고 싶고요. 오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오늘 이제 우리 그 게스트 우리 변대훈 사진 옆에 계시는데, 디지털 시대에 웬 책방?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당연히 책방은 안 될 것이야 라는 생각, 이런 생각. 카톡을 우리가 사용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 또 카톡 입장에서는요. 정말 일시적으로 이렇게 4천만이 넘는 독자가 모여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예,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당연한 거를 찾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사태에 벌어졌을 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예. 이렇게 많은 그 사용자가 생기는 것도 당연한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의 그 채널을 활용해서 너무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카카오톡이 계열사가 100개가 넘습니다. 근데 100개가 넘은 이유는 뭐 그분들의 얘기로는 아마도 서비스겠죠. 예, 그런데 또 하나의 생각으로는 이제 계열사를 쪼개므로써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모델이 당연한가? 그러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에 뭐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았나. 집에 못 간 사람도 많고요. 뭐 카카오톡에 그 택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비스들이 다 멈췄던 것들. 그게 진짜 당연한 건 아닌가. 또 하나는 화재가 났다고 하죠. 맞아요. 근데 그때 그 SK CNC 판교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는 네이버도 있었답니다. 같이 화재가 났는데 어떻게 네이버는 금방 복구가 됐는데 카카오톡은 왜 이렇게 1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줬을까? 근데 그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그거를 분산시켰을 경우에 그 위험 분산을 시켰을 경우에 어디서 화재가 나도 복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시스템을 복구하는데. 근데 이제 네이버는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하고 있었는데 카카오톡은 그런 것들이 좀 줄었다. 왜? 너무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었고 정말 부동의 1위였거든요. 갑 아닙니까? 갑.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 있지 않을까. 10시간 동안에 저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10시간 동안에 제가 좀 고민했던 건 뭐냐면 그때가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주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이른겹 분들하고 그 줌으로 저기 성경 공부, 성서 리더십이나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줌 주소 톡방에 틱 올리면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찍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누가 들어왔는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 제가 이걸 오래 했기 때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막상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요. 이제 문자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야 돼요. 평소에 누가 들어왔는지. 무슨 말이냐면 제가 평소에 누가 들어왔는지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에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막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누가 있었지 이렇게 시작한 거죠. 두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 잊고 살아버린 것들의 소중함. 왜요? 너무 편했다는 거죠. 너무 편리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개별 고객의 어떤 관계, 이것들을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결국 그 잊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탁 터지고 나면 내가 그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내가 모르는 상황 벌일 수 있죠. 늘 그렇게 카카오톡으로 쉽게 연락하다가 연락이 안 되면 당황하죠. 그 사람 전화번호는 어디 있지?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지?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생각했던 것들, 말하자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들을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톡이 처음 생겼을 때 시중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문자와 카톡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카톡을 선택했던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무료예요, 무료. 그건 소비자들에게도 하나의 유혹이 되죠. 그러니까 무료라는 것. 그래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접속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톡이라는 하나의 회사가 뭐 개의치 않게, 의도치 않게 독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효율성을 높이려면요, 뭉쳐놔야 됩니다. 한 군데 몰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만들면 이익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개념보단 이익의 개념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갑으로서의 행세를 하기 위해서 개별 서비스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화제가 난 데이터 센터의 분리. 이렇게 분리되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줄 생각을 못했을까? 그렇진 않겠죠. 그죠?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눈 얘기가 이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 없이 뭉칠 경우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에 너무 뭉쳐 있다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맛집에 가서 줄을 서면서 뭉쳐 있더라고요. 또 뭐에 뭉쳐 있을까요? 사람들이 우르르 다니는 어딘가에 자꾸 이제 뭉쳐 있게 되면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자신의 생각대로 가면 어떨까? 아무리 유명한 맛집이라 할지라도 그거 한 20-30분 식사하는데 1시간 넘게 줄 서는 것이 당연하진 않겠죠? 카톡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네이버 라인으로 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난 좀 이렇게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뭐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네이트온 카톡도 쓰고요. 네이트온 톡도 쓰고 그다음에 라인을 안 쓰지만 위챗이라는 것도 쓰고 좀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이런 문제에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정도 얘기했는데요. 어떠세요? 뭉치란 얘기일까요? 뭉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흩어지라는 얘기일까요? 흩어지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뭉치는 것도 답이 아니고 흩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도 답은 아니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폭넓은 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 편하게 받아들인 것, 그 편하게 의지한 것 안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찾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 카카오톡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개의 어떤 교훈을 잡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죠. 네. 그런데 한쪽으로 몰리니까 견제와 균형이 어려워졌던 거죠. 모든 국민들이 카카오톡을 쓰니까 정치권에서도 손대지 못했던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다음 단계 나오지 않을까. 북한에서 로켓 쏘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북한의 로켓에는 되게 무감각하면서, 네. 카톡 멈춘 거에 대해서 난리 폈던, 짧았던 에피소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10시간의 카톡의 화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하는 결의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